지독한 매연과 경적 소음으로 가득 찬 서울의 퇴근길. 낡은 배달 오토바이에 몸을 실은 강지한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다음 배달지로 향하고 있었다. 25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어깨는 이미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듯 무거워 보였다. 반지하 단칸방의 월세와 병상에 계신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그는 하루에도 12시간 넘게 이 도시의 거리를 누벼야 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가난한 배달부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과 함께 날카로운 지성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낙은 여자친구 이유라였다. 유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아름다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는 지안의 가난에 지쳐가는 듯했고 그런 그녀의 곁을 노골적으로 맴도는 남자가 있었다. 바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사주 아들인 최민준이었다. 최민준은 잘생긴 외모와 막대한 재력을 앞세워 유에게 끊임없이 구애했고 동시에 지안을 만날 때마다 그의 초라한 행색과 직업을 비웃으며 모욕감을 주곤 했다. 오늘은 유라의 24번째 생일이었다. 지안은 몇 달 동안 틈틈이 모은 돈으로 그녀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작은 목걸이 하나를 준비했다. 비록 최민준이 선물할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보석에는 비할 바 못 되겠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그는 유라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공교롭게도 그 레스토랑의 케이크 배달 주문이 들어와 그는 배달부 유니폼 차림으로 그곳에 가게 된 것이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다.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남녀들이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지안은 케이크를 전달하고 조용히 돌아설 생각이었지만 그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바로 이유라였다. 그녀는 눈부신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보란듯이 팔짱을 끼고 있는 최민준이 있었다. 어이 강지한 씨, 아니신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는 어쩐 일이실까? 혹시 유라 생일 선물이라도 사오셨나? 그 꼬질꼬질한 작업복 차림으로 최민준은 지안을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그를 조롱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안에게 쏠렸고 몇몇은 대놓고 비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유라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렇다고 최민준을 말리거나 지안을 감싸주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안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유에게 다가가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유라야, 생일 축하해. 이건 내 작은 성의야. 하지만 유라는 그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안 씨,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안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유라야, 갑자기 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지안 씨의 가난도 사람들의 비웃음도 그리고 이 초라한 현실도 난 더 나은 미래를 원해요. 지안 씨는 나에게 그런 미래를 줄 수 없잖아요. 그녀는 매정하게 말을 내뱉고는 최민준의 팔에 더욱더 몸을 기댔다. 최민준은 승리감에 도취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을 내려다보았다. 들었지? 강지한 유라는 이제 내 여자야. 내까짓 배달부 따위가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그러니 주제 파악하고 셔터맨이나 계속하시지. 아, 혹시 이 케이크도 네가 배달 온 건가? 정말 딱 어울리는 신세군. 주변에서는 다시 한번 폭소가 터져 나왔다. 지안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유라와 최민준 그리고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차례로 둘러볼 뿐이었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서 아주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이것이 너희들의 선택이로군.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동안 연기해왔던 가난한 배달부 강지한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지만 그 누구도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온 지아는 근처 골목길에 세워두었던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면서도 긴장감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지안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낮고 위험 있는 톤으로 변해 있었다. 김비서, 이제 그만 놀이를 끝낼 시간이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우선 최민준 그놈과 그 집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그리고 이유라 그 여자에 대해서도 내가 없는 동안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주 자세히 알고 싶군.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아는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짐승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심판하는 절대자의 눈빛, 바로 그것이었다. 가난한 배달부라는 가면은 이제 벗겨졌다. 진짜 강지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귀환은 곧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터였다. 그리고 그 폭풍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최민준과 이유라가 될 것이었다. 강지한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허름했던 옥탑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앞에는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의 거실이 펼쳐졌다.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낡은 배달부 유니폼 대신 그의 몸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이 완벽하게 걸쳐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김비서가 대기하고 있었다. 회장님, 한국에서의 체험 삶의 현장은 이제 만족하셨는지요?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강지한, 그의 진짜 이름은 사실 강태준. 그는 전 세계에 걸쳐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복합기업 천무 T&U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현재 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이었다. 만족이라, 글쎄,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고 해두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처럼 굴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야. 강태준, 이제부터 태준으로 칭함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강지한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밑바닥 인생을 자처했던 것은 몇 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강 회장의 유언 때문이었다. 태준아, 네가 진정으로 천무그룹을 이끌 자격이 있는 후계자가 되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돈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너 자신만을 사랑해줄 수 있는 진정한 인연을 찾아야 한다. 3년의 시간을 주마. 그 시간 동안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만약 네가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천무그룹의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태준은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결국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려 그 유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신분을 숨기고 강지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돌아와 가장 힘든 일부터 시작하며 세상을 배우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유라를 만났고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것을 그는 어젯밤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다. 김비서, 어젯밤 그 레스토랑 당장 인수하도록 해. 그리고 그곳에서 일했던 모든 직원들, 특히 나를 모욕했던 지배인과 웨이터들은 오늘부로 해고일세.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최민준 그놈과 그 집안 대한건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브리핑해주게.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일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나서서 그들에게 진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가르쳐 줘야겠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사랑에 상처받고 좌절하는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고 그의 분노는 곧 엄청난 재앙을 의미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라벨르 에포크는 발칵 뒤집혔다. 레스토랑이 하룻밤 사이에 익명의 개인에게 통째로 인수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젯밤 파티에서 배달부 강지한을 모욕했던 지배인과 직원들이 전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새로운 주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대리인으로 온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이곳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만 남기고 떠났다. 이 소식은 최민준과 이유라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다. 최민준은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누군가의 변덕이라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지만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이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어젯밤 강지한의 마지막 그 싸늘했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며칠 뒤 최민준의 아버지 최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 자선재단의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이 전달되었다. 그 액수는 최 회장이 평생 동안 기부했던 모든 금액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었고 언론은 연일 이 얼굴 없는 천사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공교롭게도 그 자선재단은 과거 이유라가 강지한에게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후원하자고 제안했지만 지한이 배달부 주제에 무슨 기부냐며 거절했던 사실은 그런 식으로 연기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최 회장과 최민준은 자신들의 명예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듯한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다. 최민준과 이유라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손의 주인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가난한 배달부 강지한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뉴욕의 펜트하우스에서 강태준은 김 비서로부터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만족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수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먼저 최민준과 대한건설의 모든 약점과 비리들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이율에 대한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에 대한 애정이 교차했다. 그녀의 배신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한때나마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다. 어쩌면 그의 복수 계획 속에는 그녀를 위한 작은 깨달음의 기회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강태준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천무그룹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용의 형상.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위대한 제국이자 이제는 그가 지켜나가야 할 숙명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강지한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세상을 관찰하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무그룹의 회장 강태준으로서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응징하고 동시에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다음 명령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대한건설 주식 우리가 가진 모든 유동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빼앗아온다. 최민준 그놈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야겠지. 김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이제 막 오만함에 취해 있던 최민준과 그의 가족들을 향해
정확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 강제한 회장의 명령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하게 실행되었다. 천무 TNU 그룹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대한건설과 최민준 일가를 덮쳤다. 먼저 천무그룹은 비밀리에 운영해오던 투자 전문 자회사들을 통해 대한건설의 주식을 대량으로, 그러나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매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대한건설의 주요 협력업체들과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하청업체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수하거나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한건설의 사업 기반을 서서히 잠식해 나갔다. 최민준의 아버지 최 회장은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과 사업 차질에 당황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경쟁사들의 견제가 심해졌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최민준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던 동남아시아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터져나왔다. 천무그룹은 대한건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해당 국가정부와의 최종 계약 단계에서 극적으로 사업권을 가로챘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건설에게는 회생의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기에 사업권 상실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대한건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금융권에서는 대출금 회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그룹 전체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민준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룹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찾아 헤맸지만 천무그룹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천무그룹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존재였고 그 실질적인 총수인 강태준 회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다만 그가 최근 몇 년간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다가 최근 다시 경영 전면에 나섰다는 소문만이 무성할 뿐이었다. 이유라는 최민준과 대한건설의 몰락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선망했던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영심에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최민준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최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고 그녀는 또 다른 지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강지한을 떠올렸다. 그의 가난했지만 진실했던 눈빛, 그의 따뜻했던 미소,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가 보여주었던 그 싸늘했던 경멸의 눈빛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 흘렸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강지한이 일했던 배달업체와 그가 살았던 반지하 단칸방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의 옛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이 그녀를 맞이할 뿐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천무그룹의 회장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었다. 그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여 전 세계 리더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연설은 깊이 있는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바로 그 포럼에서 강태준은 한서연이라는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성공한 사회적 기업 에코퓨처의 대표이자 뛰어난 환경과학자였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으며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기조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강태준 회장님의 연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저희 에코퓨처와 함께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강태준은 그녀의 당당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잠시 할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다. 돈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너 자신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인연을 찾아라. 한서연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런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며 서로에 대한 호감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엄청난 문화 배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고 오직 그의 비전과 능력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에만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천무그룹 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을 만나 최민준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이 지옥에서 구해달라고 애원해볼 생각이었다. 물론 그녀는 강태준 회장이 바로 자신이 벌였던 강지한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간신히 비서실을 통해 면담 요청을 한 그녀는 차가운 응접실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강태준 회장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유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 그는 분명 강지한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알던 그 초라한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의 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오랜만이군, 이유라 씨. 아니 이제는 최민준 씨의 약혼녀가 아니니 그냥 이유라 씨라고 불러야 하나. 강태준의 싸늘한 목소리에 이유라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최민준을 파멸시킨 그 거대한 손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버렸던 남자 강지한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처절한 후회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과거일 뿐이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지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다고만 생각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이유라는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태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고 그가 되찾아야 할 것은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제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유라와의 짧고 차가운 만남 이후 강태준, 강지한은 최민준과 대한건설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더욱더 높여나갔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사업적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는 최민준과 그 가문이 과거 자신에게 안겨주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절망과 굴욕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최민준은 연이은 사업 실패와 자금 압박, 그리고 정체 모를 거대 세력 천무그룹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거의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태준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운이 없거나 혹은 누군가의 음해에 빠졌다고만 생각하며 허둥댔다. 그의 오만했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조함과 불안감만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궁지에 몰린 최민준은 결국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는 천무그룹이 최근 가장 공들여 추진하고 있던 친환경 에너지 자회사 솔라드림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한 것이다. 그는 거액의 돈으로 솔라드림,
내부 연구원을 매수하고 경쟁사에 기술을 팔아넘겨 천무그룹에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자금난을 해결하려 했다. 어쩌면 이것으로 강태준이라는 정체모를 거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강태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김 비서가 이끄는 천무그룹의 정보팀은 최민준의 모든 통화 내역과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매수한 내부 연구원의 신원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최민준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도록 일부러 미끼를 던져주었고 그는 예상대로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최민준이 빼돌린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넘기려던 바로 그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과 경찰이 현장을 덮쳤다. 그는 산업 스파이 및 기술 유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그가 매수한 내부 연구원 역시 공범으로 함께 체포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대한건설과 최민준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민준이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비리들과 불법적인 행위들까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뉴스를 통해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선택했던 남자가 이제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다. 그녀는 최민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에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강지한, 아니 강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더욱더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몇 번이고 강태준에게 연락하여 사죄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이제 와서 어떤 말로도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후회하며 조용히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길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일지도 몰랐다. 한편 강태준은 최민준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어떤 특별한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최민준은 더 이상 복수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길을 가로막았던 하찮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더 넓은 세상,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인연을 향하고 있었다. 한서연과의 환경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의 비전과 가치관에 깊이 공감했고 전문적인 협력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의 진정성에 매료되었고 강태준 역시 한서연의 지적인 매력과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순수한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프로젝트 관련 미팅을 마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와인을 한두 잔 마시자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강 회장님은 가끔 보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요. 한서연이 약간 취기가 오른 얼굴로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글쎄요, 어쩌면 한서연 대표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건지도 모르죠. 저 역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제가 가진 능력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늘 고민할 뿐입니다. 그 고민이 바로 강 회장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살짝 얼굴을 붉혔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하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그의 마음에 한서연이라는 존재가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 듯했다. 최민주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이유라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인연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그의 거대한 부와 힘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될 것이었다. 최민준과 대한건설에 대한 강태준, 강지한의 압박은 숨 쉴 틈 없이 계속되었다. 대한건설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주요 사업들은 줄줄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되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 들어왔고 협력업체들은 등을 돌렸다. 한때 재계의 유력 가문으로 불렸던 최씨 일가는 이제 파산 직전의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강태준은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천무 TN우그룹의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의 명목은 천무그룹의 신규 사회 공헌 프로젝트 발표 및 중대 발표였지만 그 이면에는 최민준과 이유라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기자회견장에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천무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뉴스거리였기 때문이었다. 최민준 역시 아버지 최 회장과 함께 초췌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강태준 회장이 대한건설에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온 것이었다. 이유라 역시 복잡한 심경으로 기자회견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어쩐지 이 자리가 자신과 그의 질긴 악연을 완전히 끝내는 자리가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파트너 자격으로 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그에게 지지와 신뢰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마침내 강태준이 단상 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온몸에서는 과거 강지한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강력한 카리스마와 절대적인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먼저 천무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하게 발표했다. 그것은 전 세계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그 규모와 비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지만 그는 여유로운 미소로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중대 발표를 할 시간이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한 편의 짧은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영상의 시작은 허름한 배달 오토바이를 탄 차에 땀 흘리며 서울 거리를 누비는 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바로 강지한이었다. 영상은 그가 배달부로서 겪었던 온갖 수모와 멸시, 그리고 이유라와 최민준에게 버림받았던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의 처참했던 기억까지도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영상 속의 초라한 배달부가 지금 단상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듯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는 천무그룹의 강태준 회장과 동일 인물이란 말인가. 영상이 끝나자 강태준은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영상에서 보신 저 청년이 바로 몇 년 전까지의 저 강태준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진정한 인연을 찾으라는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과 함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진심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이율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최민준에게로 향했다. 최민준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민준 씨, 당신은 내가 가장 비참하고 초라했을 때 나를 짓밟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당신의 그 오만함과 탐욕이 결국 당신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강태준은 이어서 천무그룹이 대한건설을 공식적으로 인수합병할 것을 발표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다. 최민준과 그의 가문이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빼앗아버리는 완벽한 몰락의 선고였다. 최민준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의 아버지 최 회장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으로 강태준의 시선이 이율에게 향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자신이 버렸던 그 남자가 사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강력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이유라 씨, 당신에게는 어떤 원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선택이 당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분노나 증오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지나간 과거에 대한 완전한 정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기자회견은 전 세계적인 충격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가난한 배달부의 반전 드라마, 숨겨진 재벌 회장의 귀환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들었다. 한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강태준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실된 모습과 그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의 곁을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태준은 한서연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가면도 쓰지 않은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한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 위로 서울의 밤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고 이제 그의 앞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을 터였다. 그는 천무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서연의 연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 강지한 회장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가난한 배달부에서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기업 천무 TN우 그룹의 총수로 밝혀진 그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그의 다음 행보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다. 반면 대한건설의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 최 회장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천무그룹의 대한건설 인수합병 발표와 함께 과거 그들이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들이 담긴 증거 자료들이 익명의 제보를 통해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공개된 것이다. 최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었고 최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함께
강태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배달부 강지한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은 그를 더욱더 위험한 생각으로 이끌었다. 그는 강태준을 파멸시킬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최민준은 과거 자신이 알고 지내던 어둠의 세력과 접촉했다. 그는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전문 킬러들을 고용하고 강태준과 그의 새로운 연인으로 알려진 한서연을 동시에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그는 천무그룹이 최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핵심 서버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어 그룹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음모까지 꾸몄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으며 성공한다면 강태준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안겨줄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이미 최민준의 이러한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이끄는 천무그룹의 보안팀은 최민준의 모든 통신 내역과 자금 흐름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가 킬러를 고용하고 서버 공격을 계획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최민준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오도록 일부러 그의 계획을 방관하는 듯 보였다. 그는 최민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동시에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최민준이 고용한 킬러들이 한서연이 참석하는 자선 행사장과 강태준의 개인 집무실을 동시에 급습했다. 동시에 그의 해커팀은 천무그룹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개시했다. 최민준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원격으로 지켜보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처참한 실패뿐이었다. 한서연이 참석한 자선 행사장은 이미 천무그룹의 철통 같은 경비망에 둘러싸여 있었고, 킬러들은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모두 생포되거나 사살되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을 급습했던 킬러들 역시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경호팀에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태준 자신은 조금의 위협도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로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천무그룹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 역시 마찬가지였다. 천무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최민준의 어설픈 해커팀은 방화벽조차 뚫지 못한 채 역으로 자신들의 위치만 노출시키고 말았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최민준은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직접 강태준을 찾아 나섰다. 그는 총기를 소지한 채 천무그룹 본사 로비로 난입하여 강태준을 만나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렸다. 강태준, 이 비겁한 자식, 당장 나와서 남자답게 결판을 내자.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와 함께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최민준이 저지른 모든 범죄 계획과 증거들이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최민준 씨, 당신의 마지막 발악도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민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걸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한 배달부는 사실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대한 손이었던 것이다. 내 놈은 대체 누구냐? 최민준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물었다. 강태준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만들 사람이다. 경찰들이 최민준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그의 모든 오만함과 탐욕은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렸다. 그는 살인 미수, 불법 무기 소지, 기업 테러 등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될 터였고,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운명이었다. 그의 아버지 최 회장 역시 아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한건설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유라는 이 모든 과정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최민준의 추악한 실체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 선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떠나기 전 강태준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의 행복을 빌어준다는 내용이었다. 강태준은 이유라의 편지를 말없이 읽어 내려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한서연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최민준의 몰락을 통해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며 오만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와 힘을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나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한서연이 있었고, 두 사람은 함께 천무그룹을 더욱더 위대한 기업으로, 그리고 세상을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꿈을 꾸고 있었다. 그의 진짜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 최 회장에 대한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위들은 낱낱이 드러났고, 주범인 최민준에게는 수십 년의 징역형이, 최 회장에게도 중형과 함께 막대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던 대한건설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오만했던 자의 몰락은 그렇게 처참하고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유라는 최민준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회한과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한국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외국의 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남긴 편지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사죄했고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녀의 삶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강태준은 멀리서나마 빌어주었다. 모든 복수가 끝나고 과거의 악연들이 정리되자 강태준의 마음에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강지한이라는 가짜 신분 뒤에 숨어 세상을 관찰하거나 복수심에 불타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이제 온전한 천무 티안우 그룹의 회장 강태준으로서,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의 연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한서연과 함께 천무그룹과 에코퓨처의 공동 프로젝트였던 그린 플래닛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갔다. 사막의 숲을 만들고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며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하는 그들의 노력은 전 지구적인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천무그룹은 더 이상 단순한 이윤, 추구 기업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리더십 아래 천무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윤리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는 과거 강제한으로 살았던 시절 경험했던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잊지 않았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강태준과 한서연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은 이제 30을 바라보는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혁신적인 기업가, 존경받는 자선사업가, 그리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리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가끔씩 과거 강제안으로 살았던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은 그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안겨주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수해낸 것이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세상의 이치를 배웠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어느 봄날 강태준은 한서영과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스위스타보스의 한적한 호숫가를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서연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했다. 서연 씨, 당신은 내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겁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서연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언약으로 가득 찼다. 몇 년이 더 흘러 그들에게는 예쁜 딸아이도 생겼다. 아이는 아빠를 닮아 총명하고 엄마를 닮아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으며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강태준은 여전히 천무그룹을 이끌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매진했지만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이 과거 배달부로 일했던 동네의 작은 공원을 찾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지만 공원 한 구석에 그가 예전에 몰래 고쳐두었던 낡은 벤치 하나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딸아이와 함께 그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생각에 잠겼다. 한때는 가난한 배달부로 무시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남자.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여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지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진짜 전설은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랐다.